네, 연휴 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추석 앞두고 좀 한산한 서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로 상황은 좀 막힌다라는 부분들도 보여지긴 했는데요. 벌써부터 명절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네요. 이 가운데 우리 소장님과 함께 장외 주식 이야기 조금 더 편안하게 여유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추석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주식이 요즘 정말 힘들고 어렵죠. 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저축의 의미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3년, 4년짜리 상품으로 생각하시고 넉넉하게, 이 한가위처럼 넉넉하게 기다림의 미학으로 기다리시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예, 조금 긴 호흡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또 장외 주식입니다. 더군다나 참 터널 안처럼 답답한 이 투자 생태계를 보건대 오히려 장외 주식과 같은 긴 호흡, 더 여유 있게 조급하지 않게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황은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뉴스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아시스 마켓이 결국에는 또 예비 심사 청구,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제출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기업가치 1조 오아시스 마켓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올해 예. 두 번째죠. 마켓 관리에 이어서 예. 두 번째로 이커머스 시장에 있는 대형주 두 번째 주자로서 예비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생협 출신 2011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유일한 흑자 기업이죠. 이커머스 회사 중에서. 다만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성장에 대한 한계가 있다,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적게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의 성장 여부는 시장성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비 심사 청구가 이루어진 오아시스 종목이 심사를 통과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마켓 컬리 이슈도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오아시스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심사 청구 제출했다라는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흐름들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좀 살펴볼까요? 오늘 이슈가 되게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아시스도 그렇고 유통 쪽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커머스 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IPO 자체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상황이잖아요. 이 가운데 유통 쪽은 어떨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배달 플랫폼들이 요즘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죠. 예. 마찬가지로 유통 이커머스 관련 부분도 상당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형주들이 올 상반기에 상장을 예고했으나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CJ 올리브영이라든가 SSG닷컴 또는 호텔 롯데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올 상장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반면 상장을 강행하는 기업이 딱 두 군데가 있었죠. 마켓 컬리와 바로 앞서 말한 오아시스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금의 여력의 부분에서 보면 앞서 말한 종목들은 대기업 관련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올리브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CJ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 중소기업, 이제 들어간 이커머스 시장에 있는 마켓컬리는 기관 투자가 거의 시장의 주요 주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장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앞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같이 겹치면서 반드시 상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IPO의 한파, 특히 이커머스 시장의 한파 시장에서 어떻게 성과를 이뤄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켓컬리, 오아시스, 또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슈가 나온 부분 있잖아요. 지금 꽁꽁 얼어붙은 이 유통, 이커머스, IPO 시장에 있어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지 계속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소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셨던 기업이 바로 아리바이오입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네요. 6,258억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상장은 가능할까요? 코스닥 상당히 이제 3수째 도전을 합니다. 삼수라니. 아리바이오가 이번에는 아마 지금 현재 예. KOTC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코스닥 시장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수 끝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업 가치는 탄탄해 보이는데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아리바이오의 굳은 의지는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시엔투스 성진이 야나도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상장을 한 기업이잖아요. 상장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크 기업이잖아요. 예. 시엔성 유명하죠. 예. 그 기업이 상장 후 처음으로 투자를 이끌어낸 회사가 바로 비상장 기업, 영어 교육 플랫폼 기업 야나두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 단가가 한 98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장된 기업이 비상장된 기업, 특히 동종 업종이 아니라 타 업종에 투자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미래 에듀케이션, 미래 교육 사업에 시엔투스 성진도 상당히 밝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엔투스 성진이 상장된 기업에서 비상장된 야나두에 투자했다는 것은 야나두의 미래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야나두가 투자를 연속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형과 아우어가 포진되어 있는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뉴스였네요. 야나두에 지분 투자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야나두의 가치는 또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볼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자, 토스뱅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인터넷 뱅킹 쪽이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 요즘 힘들죠. 그렇죠. 증자? 그렇죠. 요즘 뭐 토스가 개인정보 예. 수집 파장으로서 또 한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오늘요. 예. 이게 힘들었는데 연속으로도 고속 증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자본 도달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은 뱅크라는 것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가져올 것이 시작이겠죠. 이것 형태가 주식을 연속으로 증자와 증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몰려왔을 때 이게 추가적인 부담은 당연히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는 성장성을 좀 더 지켜보시고 투자에도 늦지 않기 때문에 K뱅크라든가 토스뱅크,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은 좀 더 보수성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시기도 시기인데다가 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토스뱅크는 이렇게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 정리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우리 시세를 좀 살펴보면서 흐름들 점검해 볼게요. 소장님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실은 요즘처럼 시장이 냉각돼 있을 때 네. 단주 거래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시세표들이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거래 자체가 없기 급감했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거래 자체가 매수 자체가 그쵸. 없기 때문에 예. 다만 10주, 5주 단주로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절대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큰 줄기로 본다면 우리가 시작점에서 우리가 LG CNS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LG CNS는 거래 형태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종목 자체도 무겁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시세니까 볼 필요는 그쵸? 있겠죠.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커머스 시장의 두나무와 빗송 코리아 전주와 동일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도 전주와 동일했고요. 야놀자 52,000원대. 야놀자가 요즘 정말 신사 플랫폼 기업에서 특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이 아마 2000년 초에 닷컴 버블처럼 또다시 이 플랫폼,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고성장 또는 저성장, 미래성장 기업에 대한
이 규제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VC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점점 더 보수적 관점으로 이런 기업들, 앞서 말한 비바 리퍼블리카, 야놀자, K뱅크 이런 기업들은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는 기업들, 야나도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단가가 기관이 투자한 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편입해도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그 야나무가 이번에 투자한 기업이 98만 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엔스 성진이 98만 원에 투자했는데 지금 시장가가 84만 원에 있다면 거의 10만 원보다 12만 원 가까이 낮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에 지금은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근마켓 변동 없었습니다. 컬리도 오아시스도 변동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도 변동 없었고요. 큐라티스가 요즘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큰 회사에 이슈는 없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상당 로드맵들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미 심사, 어떻게 보면 기술적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의 로드맵이 발표돼서 이 기업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살펴봐야 할 포인트들 많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또 지금 구간이 최적의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하나씩 얻어봤고요. 더불어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누군가의 이 매도 물량에 형성되는, 그것도 정말 작은 물량에서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세로서 여러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정리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장외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한겨울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좀 그려집니다. 냉각기와 냉각기입니다. 앞서 그렇죠. 말한 대로 이 장애 주식은 상당히 시장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호 경제학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만? 네. 이 장애 주식과 거래소 코스닥 부동산 시장이 있으면 가장 먼저 돈이 빠져나가는 곳이 바로 이 장애 주식입니다. 그만큼 장애 주식이 지금 어려운 시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는 없습니다. 저는 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 더 많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들을 공부해서 투자해보는 조료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정리하겠고요. 저희는 여러분의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체크해 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저희 오늘도 쉬지 않겠습니다.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다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유튜브 채팅창 현재도 활발하게 열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이 시간 통해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장외 주식 시장에서 주권 발행이 안 된 미발행 회사의 주식도 거래가 되나요? 네,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당연하죠. 다만 이 거래 형태가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사람을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예. 직접 매도자, 매수자가 둘이 만나서 회사에 직접 가서 명의를 변경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을 명의개서 종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쉽게 회사가 서울 근교에 있다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방에 그쵸. 있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비상장 회사에서 명의개서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초기 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탄력성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장 리스크도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거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네요. 자, 이게
서울이면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이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좀 많아지네요. 그렇죠. 살펴봤고 두 번째 시청자 질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왜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 가격을 개인들이 흥정을 하나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주식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네. 왜 장외 주식만큼 거래를 할까요? 아, 좀 싸게 해주세요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바로 예. 비제도권, 아직 상장 전에 있는 종목이라니까 네. 재래시장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상장된 주식을 백화점에 정찰제 가격이 있는 주식이라면 비상장 주식은 재래시장으로 보시면요. 충분히 가격을 협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장된 주식이 경쟁 매매를 통합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상대 매매이기 때문에 충분히 흥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플랫폼들을 다니면서 가장 적정한 가격에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흥정을 하고 또 시간을 두고 편입하는 것이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또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흥정 영역이 있다. 사람 냄새가 난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이 상장된 거래소나 코스닥 종목보다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는 이유,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개발되기 전에 오. 우리가 여의도가 개발되기 전에 다리가 없기 전에 이 지분이 땅을 있다라고 샀다면, 생각한다면. 예, 그렇죠. 예. 이 땅을 산다. 그게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그래서 상장 전에 예. 유명해지기 전에 누구나 알기 전에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 수익을 내는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를 뜨겁게 달궜던 크래프톤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우리 비상장 주식에서 3만 원에 거래되는 종목이 6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액분 전이니까요. 지금은 액분을 했죠. 그래서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 거둬들이는 수익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비상장 주식은 거래를 잘못하면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공존합니다. 높은 수익률이 있지만 그만큼 하이 리스크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머니 투지의 이 장외 주식 방송을 충분히 보시고 공부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장외 주식입니다.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그 높은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는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준비된 사람이 누가 뭐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준비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5시 30분 이 시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살펴볼까요? 장외 주식 시장에도 저의 요즘 관심사인 2차 전지 관련주들 요새 태조 이방원 이야기 엄청 난리가 났는데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죠. 우리가 펫배터리 업체에 있던 성일하이텍 비상장이었습니다. 비상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비캡. 뒤에는 세비캡 비상장이었습니다. 요즘 엄청 이런 나죠?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았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번에 9월 예. 14일 날과 15일 날 수요 측에 들어가는 예. WCP 이 기업도 비상장에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분리막 회사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비상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이 장외 주식을 더더욱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 세비캠이 상장되기 전부터 비상장에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잘 보고 발굴할 수 있는 그 눈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질문 좀 더 볼게요. IPO 얘기가 나오니까 이 질문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하반기 IPO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할 공모주 뭘까요? 방금 말한 WCP. WCP. 그렇죠. 우리 2차 전지 관련주가 대사 요즘 너무 아닙니까? 핫하니까요. 테마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WCP는 국내 2차 전지 분리막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9월 14일과 15일 기간 수요 측에 돌입합니다.
공모주가 나온다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K뱅크, 컬리 또는 골프존 카운터 이런 회사들이 대형주로서 올 하반기에 IPO로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IPO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 좀 지켜봤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시간 괜찮을까요? 네. 바로 볼게요. 소장님도 소리바다를 아세요? 이게 지금 네. 여기 상장 폐지인데요. 네. 소리바다가 상장 폐지됐다. 그래서 정리 매매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장외 주식에서 거래가 됩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1세대 음원 아니겠습니까? 소리바다. 그렇죠. 이게 1세대 우리 소리바다가 그래도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왔는데 이 소리바다 상장 폐지됐습니다. 네. 이 상장 폐지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바로 비상장 주식, 이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장에서는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말 여기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운 부분도 확실히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Q&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채널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창구여도 좋습니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자, 우리 조금 더 기업에 대한 관점 열어보러 강의 준비했거든요.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전만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유니콘, 대한민국 유니콘 기업 몇 개, 이런 뉴스들이 진짜 쏟아졌고 그만큼 정부에서도 스타트업 키우기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어떨까요? 뉴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한때 배달의 민족 하면서 플랫폼 기업들 그렇죠. 팡팡 터졌을 때가 그렇죠. 과거의 추억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시장이 냉각돼 있어요. 특히 예. VC들이 긴축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전년 대비했을 때 분기별로 본다 하더라도 상반기 투자금 한 6천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또한 IP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줄줄이 추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장외 주식은 이런 상태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혹한기에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혹한기에 투자에 성공한 기업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큰 테두리 봤을 때 야나두, 앞서 말했죠. 야나두라든가 또는 EVR 스튜디오 또는 서울 로보틱스, 뭐 트레비 같은 이런 회사들도 그랬고요. 또한 SK 에코프렌트 조 단위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또 직방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우리가 티맵 모빌리티도 투자를 받았죠. 이런 기업들 또한 아리바이오도 얼마 전에 앞서 말한 대로 회사의 가치를 높게 받았습니다. 이런 기업들 또는 메가존 클라우드 이런 기업들은 이런 혹한기에도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미래성이 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기관들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기관들, 특히 VC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들 정보 수집의 1단계, 성공의 1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업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냉각기 속에서도 VC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업들은 우리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금 전 말씀해 주셨던 기업군들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민족대 명절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또 풍요롭게 마음 재충전한 후에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돼볼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